1991년 12월 26일 사회주의 대표국가인 소련이 붕괴되면서 총 15개국으로 분리되게 된다. 러시아, 몰도바,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타지크스탄, 우즈베키스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조지아. 상남자 푸틴이 이끌고 불공국이라 불리우는 러시아. 전지현이 밭을 갈고 김태희가 모내기를 한다는 우크라이나. 그들은 왜 전쟁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는가? 먼저 2014년에 있었던 크림반도 통합에 대해 알아보자. 지도에서 보다시피 크림반도는 우크라이나의 남쪽 흑해로 돌출되어 있는 반도로 과거 러시아의 남하 정책으로 정복된 뒤 오랫동안 러시아에 속해 있다가 1954년 우크라이나로 편입되었다. 이때는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나 전부 소련의 영토로서 문제될 부분이 없었다. 하지만 1991년 12월 소련이 붕괴한 후 2014년 러시아와 합병을 할 것인가에 대한 주민 투표가 96%가 넘는 찬성표가 나오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정권교체 과정에 혼란을 틈타 러시아인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2014년 2월 28일 무력으로 크림반도를 점령하게 된다. 2014년 3월 1일 러시아 상원에서 러시아군이 크림반도 개입을 승인하는 법안이 통과되었으며 크림반도는 독립선언 후 바로 러시아와 통합되었으나 유럽연합과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는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참고로 크림반도의 인구 구성은 러시아에 귀속되길 희망하는 러시아인이 58.3%, 우크라이나에 잔류하길 희망하는 우크라이나인이 24.4%, 그 외 타타르인 12.1%, 기타 민족 5.2%로 구성되어 있다. 지정학적으로 우리가 흔히 나토라고 부르는 북대서양 조약기구는 창설 당시 자유진영과 공산주의의 냉전체제 하에서 구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동구권의 위협에 대항하기 위한 집단 방위기구로 창설되었다. 나토는 1949년 워싱턴에서 조인된 북대서양 조약을 기초로 미국, 캐나다와 유럽 10개국 등 12개국이 참가해 발족시킨 국제방위기구이다. 나토는 이후 2002년 정상회담에서는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등 발트 3국과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불가리아, 루마니아 등 옛 동구권 공산국가들을 2004년에 회원으로 가입시키기로 하였고 2004년 3월 이들은 나토 영국이 되었다. 그리고 창설 60주년인 2009년에는 알바니아와 크로아티아가 가입하여 28개국이 되었고 2017년에 몬테네그로, 2020년에 북마케도니아가 30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하여 현재 약 350만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다. 소련 역시 1955년 이웃 공산권 국가를 규합하여 바르샤바 조약기구라는 군사협력체를 창설해 나토에 대응하여 왔으나 소련 붕괴 후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다. 소련 붕괴 후 나토에 가입한 상당수의 동유럽권 국가는 과거 바르샤바 조약기구에도 속해 있던 나라들이다. 러시아는 이 점을 못마땅해 하며 동유럽 국가가 나토에 가입해 이들과 국경을 맺던 러시아의 자위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불편해하고 있다. 경제적인 측면으로 러시아는 유럽에 약 35%의 천연가스를 공급해왔다. 특히 독일에는 약 50%의 천연가스를 공급하고 있고 수출하기에 평지가 많은 우크라이나를 관통하는 송유관을 깔았다. 러시아는 이를 통하여 유럽을 압박할 수 있는 무기로 삼았으나 우크라이나가 독립을 한 후 미국이 주도하는 나토에 가입하려는 행동은 러시아로서는 달갑지 않은 행동인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러시아는 노르드스트림 프로젝트로 해저 송유관을 설치했고 최근 독일로 가는 노르드스트림2가 완공되어 마지막 허가만 남은 상황이었다. 러시아에서 안정적인 천연가스의 공급을 받고 있는 유럽의 입장에서는 전쟁 발생 시 공급 불안으로 인한 가격 상승으로 인해 전쟁을 원하지 않고 천연가스와 원유 수출로 국가 경제를 유지하는 러시아도 전쟁을 원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러시아에게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러시아 주변의 군사적 완충국가들과의 관계에서 옛 소련의 지위를 되찾고 새로운 국제 질서를 만들고자 하는 군사적 이익과 푸틴 대통령이 내부의 불만을 잠재우고 장기 집권을 할 수 있다는 정치적 이익도 있다. 현재 미국은 세계 1위의 천연가스 생산국으로 유럽의 천연가스 점유율을 높이고 싶어 했고 만약 전쟁이 발발한다면 러시아의 천연가스 대부분은 미국산으로 대체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미국이 천연가스 패권을 쥐게 되는 이익을 얻게 될 것이다. 아울러
정치적으로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도 지지율 반등의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정치적인 이유이든 경제적인 이유이든 전쟁은 너무 많은 희생이 뒤따르게 된다. 대화와 타협으로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본다.